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명문대 논술팀장 조경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2023 논술 전략으로 승부하라. 제가 왜 전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냐면요. 제가 만나는 주 학생들, 그러니까 주 대상들이요. 전략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예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전략을 세우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시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논술에 있어서만큼은 올해 2023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전략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많아서 읽기가 그래서요. 그냥 넘어갈게요. 화면 봐주세요. 일단 2023학년도 논술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야 왜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지, 왜 내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딱 와닿으실 겁니다. 일단 2025 개정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첫 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3이라면 생기부상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고3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 생기부가 이전 선배들과 다른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N수생으로 진입한 학생들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생기부 반영이 좀 달랐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진로 선택 과목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내신 점수로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까지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연초에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고들 대다수는요, 3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이 한 과목 남았거나 한 두 과목 남았거나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3학년 1학기 때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도 내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까지가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정말 드라마틱하게 확 올라간다거나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전에는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 18 아니면 16 요 정도 학점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본인의 내신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의미가 클까 작을까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일반고 대다수는 이미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2.9등급하고요. 2.1등급하고 논술에서는 점수가 2등급대로 똑같습니다. 3.1등급과 3.9등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논술로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거다 하면 나의 내신이 현재 3등급대라면은 2등급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면 내신의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논술 신설 대학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계열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만약 약술형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요, 이 역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과보다는 이과가 졸업한 후에 취업률이 좀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과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학교별로 증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을 더해보면요, 4,000명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 안에는 거의 대부분 어떤 학교들이 들어있나요? 우리 서울권, 그리고 경기권 해서 수도권 안에 있는 학교들 대다수가 저기에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죠. 경북대, 부산대를 제외하고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논술 반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학교 3개 살펴볼게요. 성대 60에서 100으로 늘었고요. 중앙대 60에서 70으로 늘었습니다. 한양대는요, 80에서 90으로. 물론 한양대는 애초에도 내신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던 학교였는데 논술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논술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한번 정말 극소수의 인원이지만 노려볼 만한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16개만 살펴보시면요. 자, 정시 인원이 늘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정시에서 선발 비중이 40이 됐다고? 그러면 내가 수능을 잘해야 상위권 대학들에 갈 수 있다는 말이구나. 이해되시죠? 건대, 경희대, 고대 등등등등 해서 한양대까지 우리가 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주요 대학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고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논술이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과연 정시 성적을 가지고 저기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수능날 무너지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잘 판단해 보셔야겠죠? 또 하나요. 비수도권 대학은요, 교과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서울권, 수도권 그다지 큰 고민 없고요. 그냥 지방대도 괜찮아요 하면요 편하게 대학 가실 수 있어요. 지방 교과로 쓰면 내가 그간 해놓은 것만 가지고 서류 지원하는 거니까 뭔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면접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대학 가기가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난 꼭 인서울 가고 싶어. 서울 지역의 거주자 혹은 경기 지역 거주자들을 대다수를 만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인서울권에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위주는 감소하고요. 대신에 교과 쪽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 쪽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논술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난 지방도 싫고 난 서울에 있는 걸 꼭 가고 싶은데 심지어 정시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뭘 생각해야 돼요? 논술이죠. 수능으로 안 되면 논술로 하시고요. 꼭 수도권 가고 싶다 하면 논술로 하는 게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2학년 때까지의 내신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 할 전략입니다. 논술 시행하는 대학들, 이 자료들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들 취합한 거예요. 선발 인원들만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이후 설명회 때는 각 학교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대부터 쭉 살펴보세요. 선발 인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숫자는 막 몇백 명, 몇천 명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처음에 이걸 보면요. 선생님, 한 과에서 5명 뽑네요? 선생님 10명 뽑기도 하네요? 저희는 1명 뽑는 학과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많이 늘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정말 적은 인원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지금 서울권에 있는 혹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 썩 그렇게 우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인원이 동아밧줄입니다. 잘 잡아야죠. 숙대, 숭실대 등등등 해서 이렇게 제가 이름 순서대로 나열해놨습니다. 이후에 올어바운 논술에서는요. 각 학교별로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선발하는 학과의 인원 그리고 입결 등등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그때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데들만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요, 약술형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만 취합해서 보여드립니다. 가천대, 고대, 세종, 서경대 등등등 있는데, 자, 서경대가 올해 논술 처음 진입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외대라든가 홍대는 지금 자연계만 일부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학 출제 범위가 사실상 수원, 수투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 수원, 수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라고 하면은 문과이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발 인원 함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는요, 올해 한국공학대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다 하는 학교들 모음입니다. 자, 왜냐면요, 내 성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최저 없이 사실상 논술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학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연대가 있죠. 그리고 연대, 한양대 외에 나머지 학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발 인원들이 지금 많이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60명대, 40명대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과들을 찾아보시면은 그 학과의 인원만 보시고 만약에 4명 뽑아요. 그러면은 전국에서 4등 안에 들자. 10명 뽑으면 전국에서 10등 안에 10등 안에 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논술이 전략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성적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성적이요. 정말 우수해서 난 정시로 대학 갈 수 있다. 논술 안 하셔도 돼요. 나 내신이 너무 좋아서 학종이나 교과로 이미 원하는 데 쓸 수 있다. 논술 안 하셔도 됩니다. 뭐하러 차라리 경쟁률이 낮은 학종이나 교과를 하는 게 낫지 힘든 논술을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아닌데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오죽하면 수능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3월 성적이 수능으로 그대로 간다고. 이게 틀린 말? 맞는 말? 100% 맞는 말은 아닌데요. 100% 틀린 말도 아니에요. 진짜 많은 경우에는 3월달 성적이 그대로 이어지는 고3들이 진짜 많습니다.
6월달, 9월달 되면요. 재수반수 들어오는 거 아시죠? 재수반수 들어오면요. 내 성적을 유지만 해도 선방한 겁니다. 왜냐? 내 성적을 밟고 올라서는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려갑니다. 억울하게도. 그래서 그 이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학과 혹은 대학 아주 상세한 목표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난 정말 처음부터 사학과를 쓰고 싶었다.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매니악했기 때문에 덕후라는 표현 있잖아요. 난 역사 덕후라 무슨 뭐 전쟁사도 잘 알고 인쇄술의 역사 이런 거에도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보면은 이게 어느 나라에서 출판된 뭐였는지를 안다 뭐 요 정도 이까지가 됐으면요. 그러면 학과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학종 지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사실은 저는 1학년, 2학년 때 그닥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냥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하실 거면요. 노술하셔야 돼요. 왜냐? 1학년 때부터 뭔가 체계적인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학교 네임밸류를 가진 혹은 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요. 보험 있으시면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험 없으면요. 노술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학 분석. 이게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요인들. 요 네 가지를 분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내가 어느 부분이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 그래서 어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혹은 어디 대학을 지원했을 때에는 어떤 약점이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데에는 논술 선생님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의 답안의 실력을 분석을 한 다음에 어디 학교, 그리고 어느 최저 등급,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 범위의 컨설팅이 가능한 선생님들은 오직 논술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고 첨삭받고 리라이팅하고 과제하면서 복습하고 또 반복 학습하고 또 설명 듣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강점이 생길 거예요. 약점은 개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논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나의 성적이 어떠한가, 내 목표는 어떠했지?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본 다음에 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 가운데에서 전략적으로 성공했던 학생들 3명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첫째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꼈던 학생입니다. 왜냐면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학교에서 울고 학원 와가지고도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야 담임하고 대화하지 마. 제가 사실 담임하고 대화하지 마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부터는 담임 선생님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게 와라라고 전화를 하셔도 선생님 저 상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자 발표 딱 듣고 나서 장학생에 선정됐다까지 보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래 붙었니?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셨을 때 제가 붙었습니다. 물론 앞에 말은 빼고요. 네, 저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희열감이 느껴졌다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래, 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랬는데요. 이 친구는요, 경기권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강원대 교과를 추천을 하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논술하고 있고 수능 최저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한테 강원대라니. 물론 지방 거점 국립대학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권 거주하는 아이가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강원도까지 빼는 거는 너무 과한 선택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좀 준비를 해보자 그랬는데 3학년 때 내신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평균 3이었는데요. 3점대가 나왔는데 하락세를 보이는 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3초에서 3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과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영어하고 탐구 하나였습니다. 탐구 2개를 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힘이 들어 했고요. 수학은 애초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찍으면 7 나오고요. 열심히 풀면 8 나와요. 찍어도 7인데 풀어도 8이에요. 7, 8, 7, 8. 그래서 수학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성적 보시면요. 6월에 3, 2, 4 나왔고요. 9월에 4, 3, 4 나왔습니다. 수능도 합 7 딱 맞춥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추천했던 전략은요. 일단 응시 횟수를 좀 늘리자. 그리고 2합 6을 지향을 하되 2합 6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 없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그래서 가천대와 동덕여대는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꼭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교과 2장에 논술을 4장을 쓸 때 제가 조언을 합니다. 너는 장문 글쓰기 잘한다. 일단 지원해라. 성신여대. 그리고 한양대는 본인이 써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될 것 같아서 썼고요. 그리고 외대 글캠 같은 경우에는 언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학생이 지원을 했거든요. 자, 외대 글캠에 그리스 불가리아학과 장학생으로 2명 선발하는데 합격을 합니다. 자,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담임 선생님 얘기 듣고 그래 어차피 그냥 교과 학종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하자 3등급 때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으면요. 지금 강원대 가 있을 겁니다. 현재 외대 장학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요. 서울권 외고 졸업한 학생인데요. 참고로 이 친구는 학부모님께서는 수능 전에 2개를 보고요. 수능 후에 4개를 보는 거를 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멘탈이 썩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어떤 과목이 흔들렸냐면요. 수학이 흔들렸어요. 수학이 3, 4, 3, 4. 근데 고3 때만 하더라도 수학이 그렇게까지 취약하진 않았는데 잘 안 나온대요. 잠깐 쉬어서 그런지.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너 할 수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너 할 수 있다. 왜냐면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회복해라. 진짜로 회복을 합니다. 다행히 수능에서도 국영탐을 가지고 수학은 사실 이제 성적이 엄청 잘 나오진 않았지만 국영탐으로 함 6을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정말 대단한 결과죠. 왜냐면 이 친구는요. 다 미디어 쪽 썼어요. 자기가 여기를 이 학과를 갈 게 아니라면 재수를 다시 하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미 학교를 걸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전적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원하는 과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돌아갈 생각 추호도 없었지만 될 줄은 알았지만 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미디어로 이렇게 쫙 가는 거는 정말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도전을 해도 될 만한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던 바는요. 수능 전에 홍대는 쓰지 말자였습니다. 왜냐면 홍대 시험 보고 연대 시험 보고 이 2개를 다 보는 경우에는 논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연대 하나에만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수능 전을 빼버리고 수능 후에다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의견이 워낙 강하셔서 일단 연대는 끼고 갔는데 결과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화여대 합격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 다음 3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논술을 저랑 딱 2년 채웠습니다. 12월 말에 개강을 하는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니 왜 또 왔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인재 논술에 감 잡았어요. 인재는 최저 충족할게요. 작년에는 최저를 하나도 충족을 못 해가지고 아예 시험 보러를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해볼게요. 그래? 결석 한 번도 안 합니다. 진짜 독한 아이. 그래서 지독하게 성실하게 쓰고 리라이팅하고 과제하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 어렵다는 숭실대에 합격을 합니다. 숭실대 논술이요. 난도가 꽤 높거든요. 자, 이 친구가 사학 덕후예요. 과를 싹 다 사학으로 깝니다. 선발 인원 정말 적어요. 3명, 4명, 5명. 근데 자기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대요. 그래, 해라. 지금요, 대치동에서 역사 쪽에, 그러니까 그 사 쪽으로 되게 유명한 선생님의 조교로 들어가서 신나게 조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는요. 그냥 무조건 시험 볼 수 있는 횟수를 극대화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왜냐면 얘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아이는 아니지만 빨리 회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시험 못 봤다? 아 괜찮아 내일도 잘 볼 수 있어. 내일 시험 못 봤다? 다음 주 잘 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일단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횟수를 늘려라. 그래서 시험 보러 열심히 갑니다. 참고로 성신여대하고 외대 글캠에서는요. 예비 번호를 앞쪽 번호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추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숭실대 들어갔고요. 이러한 결과들을 보시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회피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친구는 자료 분석 쪽에 굉장히 취약점이 있어서 단국대 생각도 못해요. 안 해요. 싫대요. 그리고 자료 있는 데들은 최대한 피하고 싶대요.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에도 사회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쪽을 씁니다. 영어 지시문이 차라리 도표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디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 판단을 해보면은 어디가 전략적으로 나오죠. 저희 반은요, 일단은 강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난 척하고 재미있게 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이 이해를 어디까지 얼만큼 했느냐예요. 그래서 100% 이해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가지고 갑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요, 외우기라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서라도 시험 보러 갔을 때 답안에 쓸 수 있게.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전략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상담 정말 중요한데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매번 상담하느라고 자기가 해야 할 공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논술은요, 해야 할 때는 쫙 하고요. 막판에 상담이 필요할 때 방향 바로 잡아가지고 원수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담하고 또한 맞춤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지향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요, 일단은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전략이 없는 중하위권들, 그리고 전략이 없는 애매한 중상위권들 오세요. 논술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최상의 대학 방향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거는요, 2023년도 마찬가지로 2022와 동일하게 논술의 모든 것 자료집 발간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유튜브에서 각 대학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학별로 클릭해 보시면 전형에 대한 안내, 반영 비율, 그리고 합격 케이스 등등등 아주 상세한 자료들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요, 제가 작년 파이널 끝나고 나서 캡처했던 거예요. 제가 첨삭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물론 저희 첨삭 선생님들하고 일부 같이 했습니다만 제가 오프라인 첨삭을 빼고도요, 온라인에서만 2,000장이 넘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봤더라고요. 이만큼의 답안을 보면서 쉬지 않고 강의합니다. 강사가 첨삭을 하지 않고 답안지를 보지 않는 순간 멈추게 돼요. 학생과의 소통이 단절되죠. 학생과 소통 꾸준히 하면서 강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본 심화 과정이 있고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 과정은 신규 개강반이고요. 기본 심화 과정은 기본 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 반이에요. 어느 반으로 진입하셔도 상관없고요. 추천하는 수강 대상은 두 과목 4등급에서 7등급 정도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에서 한 과목이 3, 4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다 하면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종, 교과, 더하기, 논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제가 방향 안내하면서 6논술인지 4논술인지 3논술인지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연말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요, 향후 명문대반으로 연계되기 위한 기본 과정을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학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